지난달 울산의 한 약국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10,000원을 내고 600원짜리 자양강장제 한 병을 사서 마십니다. 거스름돈을 받아서 나가던 남성. 가던 길을 멈추고 약사에게 말을 겁니다. 거스름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였는데요. 남성이 내민 잔돈을 확인한 약사는 의심 없이 5,000원을 더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남성 정말 거스름돈을 덜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CCTV 영상을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버리고. 자, 지금부터 남성의 손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폐 한 장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와. 거스름돈 중 가장 아래에 있던 5,000원짜리 한 장을 잽싸게 숨기는데요. 금방 이제 호주머니 딱 숨기는 방법을 해가지고 5,000원 이제 받아가지고 나가면 이런 그 수법. 5,000원. 통상 5,000원 뭐 사기당해가지고 보통 계좌들이 시시해버리고 막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런 점을 노리고. 이런 일은 택시 안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택시 요금으로 5만 원을 건넨 남성. 그런데 있어요. 뭔 말이야?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내뱉던 남성은 거스름돈이 모자란다며 택시기사로부터 10,000원을 더 받아냅니다. 일명 거스름돈 빗장 빼기 수법이었는데요. 지금 정신을 좀 빼놓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돈 주는 것은 별 신경을 못 쓴 거죠. 범인은 바로 앞에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란한 손놀림을 선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택시기사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범인이 이토록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뭐 실수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착각했다고 해도 되는 거고, 고용인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그런 뭐가 되냐면 사람이 바빠요. 그러니까 빨리 거스름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방식으로 돈을 훔치는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크게 한몫 챙기겠다는 속셈에 우리나라로 원정까지 온다고 합니다. 또 밑장 빼기 수법으로 현금을 챙긴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일주일 동안 훔친 현금은 600여만 원. 워낙 손이 빨라 피해자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 learned from one Nigerian in South Africa. After I learned from one Nigerian.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은행, 편의점, 터미널 등 주로 현금이 많은 곳을 노렸는데요. 언어를 못하니까 일부러 손과 이제 몸짓으로 현란하게 이제 속인 다음에 그 순식간에 그 돈을 빼는 거죠.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가 이제 많고, 또 요새 한국이 이게 부유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편의점을 찾은 범인이 5만 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종업원이 10,000원권 뭉치를 꺼내자 직접 세는 척하며 순식간에 8만 원을 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 같은 날 은행에서는 환전을 할 거라면서 100유로 지폐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은행 직원이 100유로짜리 지폐를 꺼내 조심스레 보여준 그 순간, 지폐를 만지작대던 남성의 손이 주머니 쪽으로 향합니다. 순식간에 140여만 원을 빼돌린 범인. 이렇게 모든 범행은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니, 눈뜨고 있는데.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돈을 쏙 빼놓는 외국인들을 당해낼 수 없어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엄청나게 주의를 해요. 돈을 만지려고 그러면은 못 만지게 하고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순간 한번 만지잖아요. 눈뜨고 당하는 일명 밑장 빼기 수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정 정도 이 캐시어랑 손님 사이가 분리가 돼야 돼요. 지금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버린다고요. 이제 아예 돈 세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계산원이 혼자 지폐를 센 후 손님에게 건네는 행동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폐를 한 장씩 바닥에 놓으면서 상대방에게 액수를 확인시킨 후 건네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참고하셔야겠네요. 여기 눈 깜짝할 사이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일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망을 보는 사이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가게 문 쪽으로 다가가 능숙한 솜씨로 문을 따기 시작하는데요. 출입문이 이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칼이나 예리한 도구를 이용해서 파손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문을 연 이후의 상황. 이 남성이 상가 안으로 침입한 시간은 새벽 1시 21분 40초. 가게 곳곳을 뒤진 후 빠져나온 시간은 1시 23분 10초. 범행에 걸린 시간이 채 2분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행을 끝내고 달아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아 채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절도범이 계산대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금고를 떼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연결된 전선을 막무가내로 뜯어버리고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애견용품 가게에서는 금고를 떼어내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1, 2분 안에 돈을 훔치는 스피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대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보안업체들과 관련되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보안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새는 그래도 거의 뭐 상당수가 보안업체 이용을 하고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달 새벽 시간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상가 앞을 기웃대던 남성 잠시 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곤 유리문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가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유리문이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산산조각 나버리는데요. 범인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온 지 약 40초 만에 능숙하게 금고를 딴 후 현금만 챙겨 달아납니다. 보안시설이 돼 있는 것도 울리고 출동을 하면 벌써 이제 업체가 왔는데 이미 뭐 돈을 챙겨 순식간에 사라진 범인. 하지만 CCTV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CCTV 적극적으로 추적을 했어요. 추적하다 보니까 거기가 고시원이에요. 터진 날짜에 이제 역으로 CCTV를 보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범인은 같은 수법으로 최근 2달간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요. 유리문으로 된 가게만 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안장치가 있어도 바로 오지는 못하니까. 특히 스마트폰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귀금속 매장 같은 경우가 눈엔 보이는데 특별한 보안 장치가 없는, 있어도 이제 그게 그 보안업체에 연결된, 그러니까 자체 보안은 안 되는, 그러니까 자체 보안도 될 수 있게끔으로 바꿔야 되겠죠. 최근 들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 곳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이중 잠금 장치까지 설치해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접이문 같은 덧문도 설치하고 또 특수열쇠 등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영업 마치고 나면은 현금을 가게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주로 골목길에 발생하는 스피드 범죄도 있습니다. 늦은 밤 홀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걸어가는 여성 뒤로 오토바이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 순간 잽싸게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범인. 최근에는 이 같은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찰나의 순간 날치기 범에게 가방을 뺏긴 여성. 급히 달려가지만 남성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토바이가 워낙 빨리 달아나는 바람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날치기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훔친 것이었는데요. 배달업소에서는 오토바이에 열쇠를 항상 꽂아 놓는다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생활비가 좀 궁해지자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날치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가방이 지금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왼쪽 어깨에 맸다면 이 범행 대상에서 제외가 될 건데, 이렇게 도로 안쪽으로 가방을 들고 가다가는 오토바이 날치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안쪽으로. 대신 가방은 도로 바깥쪽으로 매는 것이 좋고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범인이 가방을 낚아채면 그 잡으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맞춰요. 더욱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달 업소에서는 항상 키를 꽂아놓는 것은 절대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아무리 빠르고 대담하게 이루어지는 스피드 범죄라도 완전 범죄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드시 잡는 거예요.